자, 이제 제7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강의에 계속 이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52페이지에 자, 이제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이 구비 서류까지 이제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회 52페이지에 보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이거는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인데, 자,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입니다.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자, 이때 이제 종별이라면, 종별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그러면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개업공개사로 종별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뭐 투자자가 많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뭘로 바꾼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중개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폐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폐업할 필요도 없이, 자, 일단 법인 설립 요건을 일단 갖추는 거예요. 바로 저번 강의에서 법인 설립 요건, 등록 기준 갖췄죠? 자, 이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어서 그 다음에 또 일단은 법인으로서 상법상 법인으로서 만들어줘야죠.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이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다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영업하는 와중에 법인으로서 조건 갖춰가지고 법인으로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자, 이때 등록관청에서는 공인에서 뭘로? 법인으로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종별을. 자, 이거는 이중 등록이 아닙니다. 자, 이중 등록은 여기다 등록하고 여기다 등록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중 등록이 아니고 종별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신청서를 어떻게 한다? 다시 제출한다. 이때는 자,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실무기록 수료증4번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다만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동일관할 구형에서,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옛날부터 계속 중개업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어쩌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일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자, 동일관할 구역 내에서 뭘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동일관할 구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이 아니라 등록증에 대한 재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에게 특혜를 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이 사람들은, 자, 지금까지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로 영업을 해왔지만, 자, 실무기록 수료증4번 같은 거 구비서류가 준비가 안 돼 있죠. 다시 다 준비를 해줘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록증을 다시 재교부 신청만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 종별 변경의 원칙은 뭐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건데, 그러나 부칙 개업공개사가 동일관할 구형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업무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3페이지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서 있죠? 자, 개설 등록 신청서, 그 신청인 쓰고 종별을 보세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나와 있죠? 자, 부칙 개업공개사는 신규로다가 등록 신청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법인하고 개업공개사 이렇게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뒤에 구비서류들 쭉 나와 있고,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해주면 되죠. 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있죠. 거기 보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건축물대장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라는 거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 해가지고,
등록 신청서 구비했으면 아까 구비 서류 했죠? 구비 서류 해가지고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하면 자, 일단 55페이지로 넘어가요. 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하고 안 배웠던 부분 섞어서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표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일단은 시험 응시할 때 자, 두 자로 한번 해보죠. 시험 응시할 때 이미 한번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원칙은 뭐예요? 시험 응시할 때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예외가 뭐였죠? 예외 같은 경우는 자, 국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결정권가는, 그 다음에 또 자, 위탁했을 때는 어떻게 돼? 위탁받은 자가 한자에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 수수료죠. 자, 원칙은 이제 시험 응시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고,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제기부가 있습니다. 자제. 자, 자제는 자격증 제기부예요. 자격증 제기부 시에도 일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낸다. 자, 시험 응시할 때와 자격증 제기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시도에서 하죠.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등록 신청합니다. 자, 등신하면 뭐다? 등록 신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배운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강의를 듣고 또 두 번, 세 번 교재를 보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날 거니까 등신, 그 다음에 등재가 있습니다. 등록증 제교부. 그 다음에 또 분신,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분재,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의 제교부. 이렇게 되면 자,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신, 분사무소 설치신고입니다. 분재,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재교부. 자, 요 이 네 개는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시군구 조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부적으로는 두 개는 시도조례고 요거는 시군구 조례인데 전체적으로 요 6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낸다라고 구분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들 교재에 55페이지와 56페이지에 있는 등록 절차가 있거든요. 그 등록 절차를 절차도로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어떻게 절차가 되느냐.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제가 이 절차도를 그려놓진 않았지만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절차도를 한번 칠판에 써가면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또 절차도를 한번 보고 한번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등록을 신청한다. 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때 금방 살펴봤던 거 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냈죠. 그래서 수수료를 일단은 납부하게 됩니다. 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등록관청에서는 뭐를 하느냐? 자, 일단은 결격 사유를 일단은 확인을 합니다. 자,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데 자, 본적 채권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서명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러나 외국인은 자기 스스로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 줘야죠. 자, 결격 사유가 나서 적합하다면 등록을 어떻게 한다? 등록을 통지를 합니다. 자, 등록 통지는 며칠이라냐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예요. 자, 7일 이내에 등록을 통지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통지가 됐습니다. 등록 통지가 됐다면 이제는 등록이 된 거예요. 등록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뭐다? 이제 개업 공유증에서 된 거죠. 이 통지는 서면으로서 일단은 하게 됩니다. 자,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렇다고 바로 업무를 개시하면 안 되고요. 또 뭘 해야 되냐면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또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느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에서 일단 신고를 해줘야지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러면 업무보증 설정, 소위 말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업무보증 설정에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증이 교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등록증 교부되는데 이 등록증 교부 전에 등록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단 먼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일단 교부를 해줍니다.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록증 교부할 때 등록대장에 뭐한다? 대장에 기재를 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자, 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 교부해주는데, 이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등록대장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 전에는 두 가지 일을 하고 교부해주죠.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 교부준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교부했으면 업무를 뭐 하면 된다? 개시하면 됩니다. 자,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자, 이때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 요게 기본적으로 등록 절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등록 절차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놓고요. 자, 만약에 업무 개시를 안 했다라고 봅시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제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자, 3월을 초과해가지고 업무 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3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요, 휴업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돼요. 자,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때 휴업 신고 의무 위반으로서, 자, 이거는 휴업과 관련된 신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그리고 업무 개시를 또 3월을 초과가 아니라, 자,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이 취소될 사유는 뭐다?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또 뭐에 해당되냐면, 자, 지금부터는 상대 등록 취소는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에 해당된대요. 자, 항상 머릿속에 이제 같이 기억해 놓을 것.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 자, 이거는 업무 정지 사유도 같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일단 업무 개시를 안 했을 때 문제고, 그럼 업무 개시를 미리 한번 해볼까요? 자, 등록 신청 시에, 자, 여기 등록을 신청할 때, 요때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통지를 받기 전에, 자, 통지 전에 업무를 뭐 했다? 개시했다. 업무를 개시했다라고 한다면, 등록 통지 전에 업무 개시했다. 그럼 이게 뭐 되냐면 무등록이 돼요.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하는 자인 무등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자, 무등록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죠. 자, 이 무등록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등록 통지를 받고, 자, 이거는 통지 후에 업무를 뭐 했다? 업무를 개시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는 아니다? 무등록은 아니에요. 왜냐? 이미 등록이 통지됐다면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등록이 아니다 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 절차를 어느 정도 55페이지와 그 다음에 또 56페이지 상당 부분까지 제가 요 등록 절차를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56페이지에 보면 등록증 교부와 재교부. 등록증 교부는 제가 여기서 등록증 교부 한번 설명드렸죠. 자, 이제는 등록증 재교부와 관련된 부분을 해보죠. 자, 요건 이제 지우고요. 등록증의 재교부. 자, 이제 56페이지에 보면 재교부 사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재교부는 다시 교부를 해주는 건데, 자, 등록증에 대한 재교부가 있습니다. 자, 등록증 재교부와 관련된 부분은 사유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됐을 때, 자, 분실, 그 다음에 또 훼손했을 때,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자,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뭐를 첨부하지 않느냐? 자, 등록증을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으니까 첨부하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자, 첨부를 하지 않고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재사항이 어떻게 한다? 변경됩니다. 자, 기재사항 변경이란 뭐냐?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상호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또 하나 대표자가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기재사항 변경사유. 예를 들어서 자,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있다가 무슨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에 기재사항이 바뀌어지죠. 자, 그 다음에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바뀐다. 그럼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바뀐다는 것은 이건 뭐 하는 거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 법인의 등록증에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되는데 이때는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등록증을 첨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볼 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할 겁니다.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등록증 첨부 못하죠. 그래서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기재사항 변경사일 때는 등록증 첨부해서 이제 재교부 신청하는데 분실에서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면 의무다, 의무 아니다? 의무는 아니죠. 뭐뭐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무인데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의무 아니죠. 자, 그러나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어떻게 구분하냐? 행정 업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되고 또 뭡니까? 답답해하는 것은 이거는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요. 담당 공무원이 별로 답답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자, 보죠. 등록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등록증 잊어버렸으면 담당 공무원이 별로 답답할 일 없죠. 잊어버린 사람이 답답하지 담당 공무원이 답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교부 신청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다. 의무로 아는 걸로다가 만들어 놨죠. 그런데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담당 공무원도 이 사항을 당연히 먼저 알고 있어야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담당 공무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증 첨부에서 뭔다? 하여야 한다로 의무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많이 구분할 텐데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와 관련돼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지어놓으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되는데 이거 재교부 신청을 안 했다.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요거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 또는 이번 명령에 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등록사항 등의 통지를 보죠. 등록사항 등에 대한 통지가 있는데 자, 등록사항 통지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걸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 보시죠.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죠. 자, 보죠. 등록사항을 통지하는데요. 자,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협회에게 통보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에게 통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조심하시고요. 등록관청이 협회에게 통보한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떤 사항을 통보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57페이지에 박스에 나와있죠. 자, 등록사항이라든가, 자, 때 등록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또 휴폐업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고용인 신고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사항. 자, 등 이유 분고행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57페이지에 해당 사항 나와요. 자, 등록사항, 그 다음에 또 이전 신고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고용인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 요 6가지를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한다는 거. 자, 요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등록상 통지와 관련된 부분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 보니까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나오네요.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로 금지된다 라고 했었죠. 자, 이중 등록은 자, 이중 등록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여기다가도 등록해놨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강북에 등록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갑이라는 사람이 저쪽 시골에다가 자기 고향에다가 또 등록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이중으로 등록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됩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요, 이중 등록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등록하면 전산망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등록돼 있는 사람이 저쪽에 강원도 시골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해도 전산망에 다 떠버려요. 그래서 이중 등록은 못하지만, 이걸 갖다 당연히 못하지만 만약에 이중 등록 금지라는 규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이건 당연히 허용된다는 금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중 등록을 금지 규정을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중 등록, 요거는 이 앞부분에서 등록의 뭡니까? 성격에서 한번 봤죠. 이중 등록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여기 등록하고 여기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 즉 절대 등록 취소가 되고요. 자, 이중 등록하면 절대 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이중 등록하면 형벌 있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중 등록 금지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중 소속도 금지된다. 자, 이중 소속 부분은 뭐냐?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법인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거.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인 개업공개사가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또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 이거를 모두 뭐라 그런다? 이중소속이라고 그래요. 자,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돼 있죠. 사원 임원이 된 거. 이거는 여기 등록은 아니니까 여기는 등록과 여기는 소속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중소속으로 분류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인하고 부칙이 소속공개사 중개보전이 됐습니다. 등록하면서. 그럼 이건 등록이지만 여기 소속이죠. 이건 이중소속으로 분류시켜요. 그리고 소속공개사가 또 다른 소속공개사, 중개보전이 또 다른 중개보전이 되는 것도 다 이중소속이죠. 그래서 이중소속은 절대로 금지된다. 왜 금지되느냐? 이쪽 저쪽 소속해가지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소속을 일단 금지시키는데, 이중소속하다 적발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다 적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 즉 자, 절대 등록 취소가 되고요.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그 다음에 또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중소속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에요. 물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은 없고요. 중개보조원이 이중소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사유에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소속은 이렇게 절대로 금지된다는 것과 처분되는 것들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8페이지로 들어가면 등록증 양도대 양수금지와 거짓 부정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등록증에 대한 양도대 양수. 그럼 등록증 어떻게 돼요? 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증에 대한 양도대 양수는 등록증에 대한 양도, 그 다음에 대여, 그리고 양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나왔고요. 누구든지 자, 등록증 받아서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증 양도되다 적발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자,
등록이 반드시 취소, 즉 절대 등록 취소가 되고요. 형벌 1년 이하 징역 1,5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양수 받았습니다. 받은 자도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1,000원의 벌금이죠. 자, 그러니까 등록증 빌려주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등록증 빌려준 사람 등록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1,000원벌금, 받은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1,000원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 양도되어 부분 배우셨죠?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1,000원벌금이다 라는 것과 거의 맥이 통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등록증 양도대여와 자격증 양도대여 도대체 차이점 어떻게 나는가를 보죠. 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 자격증 양도대와 등록증 양도대의 차이점을,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없으니까, 자, 지금 양도대와 기본적인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A는 자격증이 있고요. B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A는,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증을 따놨는데, 할 의사가 없고, 장롱 속에 지금 잘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B가 자격증 없는데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때 B는 A의 자격증을 빌려서 하게 되죠. 근데 B가 A의 자격증을 빌려서 B 명의로 등록을 못하죠.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죠. 그러니까 자, A는 얘한테 빌려줄 목적으로 자, 여기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A가 등록을 하고 여기서부터 누가? B가 계속 업무를 한다면, 자, 이거는 A는 등록하자마자 집에 가서 애 보고 있고 B가 여기서부터 업무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예요. 그리고 자격증 양도대 부분에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해보면 이 A가 자기가 등록해놓고 단지 몇 건만 형식적으로 자기가 한 걸로 하고 B한테 넘겨줬어도 이거는 뭐가 된다? 자격증 양도대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자격증 양도대는 애초부터 등록해놓고 애초부터 다른 사람이 넘겼다면 일단 자격증 양도대여다. 그러면 등록증 양도대는 뭐냐? 자, A가 자기가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해놓고요.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A가 해요.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업무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업무를 못할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뭐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든가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그 업무를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면 사무실을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줘야죠. 근데 휴업하거나 그러면 지금까지 깔아놨던 고객이라든가 이게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내가 없는 사이에 누가 와서 네가 와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등록증 양도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증 양도대와 자격증 양도대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시라. 자,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니까 거짓 부정 등록 있죠.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이렇게 됐습니다. 자, 거짓 부정 등록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죠. 예를 들어서 자, 사무소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해야 되는데 자,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난 여기다 꼭 해야 돼요. 그럼 할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뭐 뇌물 주거나 그러죠. 그렇게 가지고 만약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가 만약에 걸려버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가 되고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거짓 부정 등록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 부정 등록은 일단은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59페이지 보니까 이제 등록의 효력과 효력소멸과 무등록업자라는 부분이 있죠. 자,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부분이죠. 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 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듯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사망 해산했거나, 자, 한번 볼까요? 사망 해산. 사망, 그 다음에 해산했거나, 그 다음에 또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등록이 어떻게 된다면
취소가 된다면, 자, 사망예산. 그럼 사망예산 하면 일단은 죽는 순간부터 등록 요력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취소되는 순간에 등록 요력은 없어지니까 일반인이 돼버리죠. 자, 등록 요력이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거 세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등록 요력 소멸은 뭐가 된다? 사망예산, 그 다음에 폐업, 그리고 등록 취소.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계속 중개업을 한다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라고 일단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요. 자, 무등록업자. 자, 무등록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무등록업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표현이 아마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무등록업자는 소위말로 이제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죠. 대표적으로 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무등록업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59페이지 유형을 보면 거기 나올 거예요. 등록 안 하고. 자, 5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무등록업자 유형 나오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수리잔상을 해서 자,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그대로 계속 중개업한다면,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되고 나서 계속 중개업한다면 이때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망해산, 해산한 사무실에서 계속 중개업한다면 이게 자, 폐업한 거, 등록 취소된 거, 사망해산한 거, 이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등록일이 없어지고 나는 거죠. 없어지고 나서 계속 중개업을 한다면 무등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무등록의 유형, 아까 절차도를 제가 잠깐 봤는데, 자, 거기에서 어떤 상태?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업무를 개시했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무등록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등록업자는요, 일단은 형벌이 있습니다. 무등록업자는 형벌 어떻게 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에요. 자, 거짓 부정 등록도 3-2였죠? 자, 무등록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고, 자, 그리고 이런 무등록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없다.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없고,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간 보수 약정은 무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자, 이런에게 자, 돈 얼마 줘? 라고 해놓고, 자, 일단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업자간 보수 약정은 어떻게 됐죠?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60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무등록까지 하면서 이제 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두 강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등록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